저희 연구실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저희 연구실에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K19조랑 그다음에 K20조 저기 뒤쪽에 있는데 저희는 원래 이제 두 개 비지도 학습을 그 주제로 해서 두 개의 주제를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이제 이미지 검색 쪽으로 돼서 두 팀이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저희 연구실 소개를 드리면 저희 연구실 이름은 SGVR 랩으로 이제 Scalable Graphics Vision Robotics 연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윤성희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하는 세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로 렌더링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컴퓨터에서 3D 모델을 실제 이미지 형태로 그려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미지 서치. 이미지가 많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내는 거. 네, 그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같은 데 쓰일 수 있는 모션 플래닝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로보틱스 애플리케이션이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창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한 거는 이 이미지 서치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발표할 텐데 열심히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K19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개선으로 주제를 바꾼 K19 권혁원, 권흥찬, 전진규, 박찬영, 김재현입니다. 네, 윤성희 교수님 랩에서 이무빈 조교님이랑 김재윤 조교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실게요. 저희는 연구 이론, 연구 계획, 그다음 연구 과정 및 결과, 그리고 후속 연구 이 네 가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이론 부분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이미지 검색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 지금 이미지 서칭을 지원을 하잖아요. 저렇게 모나리자 JPG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면 아래 모나리자에 대해서 나오고 유사한 이미지까지 쫙 찾아주는 그런 게 바로 이미지 서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비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 이미지 검색 부분이 발달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렇게 모나리자의 유사한 이미지를 다 보시면은 색이 다른 것도 있고 반영이 된 것도 있고 평행이동된 것도 있고 뭔가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얘네를 픽셀별로 보면은 이게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딥러닝에 의한 그런 광역적인 그런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 사전 연구의 목적은 파이토치의 코드 구조와 딥러닝의 기본 지식에 대한 학습이었고 주로 딥러닝의 기본 지식 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용된 강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CS231N 이 강의와 그다음 그 홍콩의 김성훈 교수님의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를 이용했어요. 먼저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계 학습이란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한 분야고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딥러닝의 주된 예로는 이렇게 알파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고 또 2015년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앤드류 웅 박사님은 이 딥러닝이 슈퍼맨과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강연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런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첫날에 그 뇌에 대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저렇게 뉴런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뒤로 내뿜는 과정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렇게 인풋 레이어에서 자극이 들어가서 화살표를 보시면 자극이 들어가죠. 자극이 들어가서 또 다른 레이어로 자극이 들어가서 아웃풋까지 나오는 이런 형태를 가진 게 ANN이고 거기서 CNN으로 발전을 하는데 각각의 뉴런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를 CN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CNN에서 전처리와 분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처리에서 이용되는 과정이 저 세 가지예요. 컨볼루션, 풀링, 패딩입니다. 먼저 컨볼루션은 원래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그 웨이트 썸 함수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요소를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풀링은 저렇게 빨간색 박스가 빨간색 한 칸으로 변하죠. 저런 것처럼 원래 있던 자료를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만 추려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패딩은 이렇게 컨볼루션과 풀링을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의 양의 손실이 일어나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덧대주는 그런 DNA의 텔로미어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분류는 결과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료 값들이 나오면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확률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 확률을 결정하는 게 시그모이드와 렐루 함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이제 음수일 경우 0으로 아니다, 그 다음 양수일 경우 1 맞다로 그 판별을 해주는 함수고, 렐루는 이제 시그모이드에서 조금 단순화해서 그 양수일 경우에는 값을 가지도록, 무조건 1이 아니라 그냥 양수값을 가지도록 하는 함수인데, 시그모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이 계속 심층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앞쪽으로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렐루로 변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KNN 알고리즘, K 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인데, 이제 K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몇 개, K개에 가장 가까운 것을 뽑는 알고리즘입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 각각의 거리를 재요. 거리를 재서 소트를 해줍니다. 정렬을 해주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나오겠죠. 이런 알고리즘이 KNN 알고리즘이고, 이제 저희가 이미지 서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서칭을 할 때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는 UK벤치 데이터셋을 이용했습니다. 이 UK벤치 데이터셋은 한 사물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는 여러 가지 조명을 비춰주면서 4장씩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세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희의 연구 목표는 조교님께서 주신 단순 민 풀링 기반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9920가지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4개씩 유사한 이미지들로 정렬해서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셨던 CNN과 딥러닝 그림을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코드에서 수정한 부분은 맵2 벡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3차원 데이터들을 맵이라 부르고, 이 1차원 데이터를 벡터라 부르는데, 이 맵2 벡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시켰고, 이 벡터들은 1차원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벡터 자체는 512차원이기 때문에 그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벡터와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가 최소인 것부터 차례대로 정렬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한테 처음에 주어진 민플링 기반 이미지 검색 코드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수정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링 메소드, 그러니까 데이터 풀링하는 방법을 수정해 보았는데요. 주로 CNN에서 맥스 풀링을 이용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민 풀링을 맥스 풀링으로 변환하는 등 다양한 풀링 메소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 코드에서는 KNN 알고리즘을 skrun의 라이브러리의 Nearest Neighbors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했는데요. 그 이미지 간의 거리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저희가 직접 KNN 알고리즘을 구현하라고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 디스턴스 매트릭을 변경하는 다른 대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으로 다양한 거리 계산법, 그러니까 초기에는 유클리디안 계산법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맨해튼 계산법이나 코사인 계산법으로 다양한 거리 계산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링의 방법을 했는데요. 제 옆에 보시면 스몰셋이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UK 벤치 데이터셋을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스몰셋은 그 실험을 할 때 썼던 작은 데이터로 총 1000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뒤에 나오는 테스트셋은 총 9200개의 이미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프 최대값을 벡터로라고 써 있는데 이게 민 풀링을 맥스 풀링으로 변환했다는 말이고요. 옆에 나오는 0.954, 0.935라는 이 숫자는 저희가 이 분류한 이미지들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밑에서 매프 최대값과 평균값의 합, 즉 민 풀링과 맥스 풀링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민값과 맥스 값의 합을 데이터로 풀링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턴스 매트릭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로 변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적용했을 때는 0.954의 정확도, 그리고 맨해튼 디스턴스를 적용했을 때는 0.964의 정확도, 그 코사인 디스턴스를 적용했을 때 0.972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코사인 디스턴스를 적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미지가 512차원 벡터의 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단순화시켜서 평면 위에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점 하나가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이 같은 색깔 있잖아요. 이 같은 색깔이 유사한 이미지 군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를 들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맨해튼 디스턴스 같이 거리에 영향을 받는 함수를 적용하면은 같은 분 내에서의 거리보다 다른 분까지의 거리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은 이미지보다 다른 이미지와 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유사한 이미지를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디스턴스를 적용해 같은 분들의 이미지가 거리가 가장 짧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패턴의 반복적인 인식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위쪽 그림을 보시면 건물에 창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창문을 그 인식하는 데이터 유닛이 있기 때문에 이 창문이 이렇게 엄청 많게 되면 그 하나의 데이터가 그 폭발적인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직접적으로 직선적인 거리를 이용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맨해튼 디스턴스 등을 이용했을 때는 오차가 커지게 되는데 이 코사인 디스턴스는 각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데이터가 크게 커지게 돼도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가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이 맵 전체에서의 평균을 내서 벡터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전체 중에서 최대값을 벡터로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저희는 그 맵을 그러니까 임의의 k 곱하기 r의 크기로 각각 나눈 다음에 그 나눈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뽑고 그것들의 평균을 통해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테스트 셋에 적용된 결과인데 기존에 주셨던 정확도는 0.88이었는데 저희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나서 0.92로 꽤나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보면은 리듀스 블럭 그러니까 이 전체 맵을 쪼개고 그 중에서 맥스 최대값을 뽑은 다음에 그들의 민을 구하고 어펜드 그러니까 벡터의 배열에 추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맵을 분할하게 풀린하는 방법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까의 방법은 나눈 다음에 그냥 단순히 나눈 걸로 끝났지만 저희는 한 칸씩 옮겨가면서 각각에 대해서 또 최대값을 추출해내고 그걸 평균을 통해서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한 결과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정확도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패딩을 적용하였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더 잃지 않기 위해서 테두리에 임의의 값을 더해주고 이것을 하나의 맵으로 생각해서 풀링을 적용하였는데요. 아까 3번에서의 첫 번째 방법에 패딩을 추가한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네, 두 번째 방법에도 추가했을 때 0.0001 정도가 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고 최종적으로 내린 저희의 연구물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코사인 디스턴스에다가 그 나눠서 풀링하는 방법을 같이 적용했을 때 그 정확도가 0.8848에서 0.9208로 오름을 수 있었고, 두 번째에서는 역시 코사인 디스턴스에다가 그 분할하고 한 칸씩 다 계산한 거에다 한 칸씩 다 풀링을 한 그 방법의 정확도는 0.9231로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도출해낸 이유는 첫 번째 코드를 실행시키는 데는 한 3-4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두 번째 코드를 실행시키는 데는 3시간 정도 꽤 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언정 이게 정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중요하고 정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였고요. 또 아까 패딩을 추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도의 상승은 미미하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패딩을 추가한 경우는 저희 최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개선한 좀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자면은 맨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입력 값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프로그램이 이와 유사한 사진들을 그 데이터셋에서 네 가지를 찾아주는데, 기존에 처음 프로그램은 유사한 이미지로 이 두 개가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방법을 적용하고 개선된 결과를 보면은 네 가지 비슷한 이미지를 모두 찾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시인데 이거는 역시나 하나밖에 맞추질 못하였는데, 저기는 저희가 개선된 방법을 적용하니까 나머지 두 개까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틀린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스테이플러가 위쪽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스테이플러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해서 찾기 힘들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더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웨이티드 썸 메서드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맵을 풀링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평균이나 최대값이 아니라 가중치를 곱해서 더 의미 있게 벡터로 변화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여기서 가중치를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 목표이고, 이 가중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이 가중치를 찾아 나가도록 구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가 얼마나 적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로스 함수가 필요하고요. 이 로스 함수로부터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가중치를 수정하고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의 후속 연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